자, 오늘 도함수활용 1 일단 질문을 좀 받고 도함수활용 2를 한번 해볼게요. 도함수활용 2는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29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사실 이거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기하 쪽에서 그 포물선이라는 거에, 그죠? 포물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면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준선이라는 걸 알면서 빨리 풀거든요. 지금 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준선의 방정식을 알면 바로 나와서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기하 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라고 했는데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죠. 사실상 아닌가? 양수인가? 이렇게 볼까? 얘가 지금 접선이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를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모양, 그지? 모양은 이런 얘기지. 접선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있도록, 이런 얘기거든요. 뭐가요? 아, 제가 자, 됐나?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면 항상 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a 값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이 p 이렇게 잡으면, 그죠? 이때 f'x는 뭐가 나오냐? x 이렇게 나오니? x가 나오죠? 그럼 여기 t라는 지점에서 여기가 t1, 여기는 t2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t1이 나오고, 그리고 x 빼기 t1 더하기 얘가 2분의 1 t1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t2 x 빼기 t2 더하기 2분의 1 t2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쓰면, 맞죠? 얘를 t1, t2를 제거를 할게요. 먼저 t1, t2를 제거하면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1 t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쓸게. 왜 이렇게 썼냐면 어차피 얘도 a, 0을 지나가고 얘도 a, 0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a, 0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한 거 여기다 대입한 거 어차피 t1, t2 여기에 있는 값만 달라지지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래서 a, 0을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t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at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k가 나올 거고 0 이렇게 나와. 자, 이 마이너스 2가 기분이 나쁘죠? 그죠? 마이너스 2를 곱해요. t제곱 마이너스 2at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요? 2차식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이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t2예요. 근과 계산기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2a 이렇게. 그럼 t1, t2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k 이렇게 적어요. 됐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t1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t2니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니까 t1하고 t2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k가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지나가죠.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몇 번? 49번.
전에 있니? 49번 전에 있니? 49번 전에 있니? 없어? 근데 진짜 이게 단가? 주아, 은준이 7명. 그리고 한 명 더 있지 않나? 보겸이. 보겸이 오늘 안 온다랬나? 보겸이 안 오지. 이거는 맞네. 그래서 2명 들으려고 했는데 2명이 오늘 안 온다고. 와, 한 명은 미친놈이고. 49번. 때리고 싶다, 정말. 자, 요거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 문제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구간이 x-1이 있고요. x 플러스 2가 있다라고 보면 이게 구간이죠. 구간, x값의 구간. 열린 구간을 놓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겠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fx 플러스 2를 적고 여기 f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게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C값이 x라고 할게. x값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끝났네. 양변을 리미트로 보낸 거죠. 리미트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요 값이 3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양쪽에 음수를 곱하면 9가 되고 끝. 써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f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러면 요 값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넘긴 거야. 그럼 9지 9. 됐나요? 그 다음에 48번. 자, fx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에서 0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저 값을 만족하는 값은 저기에 속하는 임의의 a,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a, b가 있는 거고 그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세요. 임의의 두수 a, b라고 했으니까 어떤 평균 변화율을 잡아도 라는 뜻이랑 똑같겠네.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분필이 빨리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네? 15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0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0이? 0이에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나와요? 평균 변화율은 못 구해? 5가 나오죠? 맞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간 변화율 f'(x) 를 해주면 2x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그죠? 잠깐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애다.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이 f'x가 나타내는 순간 변화율을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는 거니까 k값의 범위를 잡는 게 맞네요. 그러면 여기 f'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고 0을 넣었을 때 값이 제일 크니까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요게 b-a에서부터 fb-fa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등호를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왜냐면 양쪽 끝점은 그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이러면 되네요. 다 더하면 얼마니? 그러네요. 그 다음에 몇 번? 5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f3은 3인데 이게 왜 근데 신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 올라갈 거고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으면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 올라가면 최대값인데 어떻게 올라가는 게 제일 높을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증가하는 양이죠. 증가량이 제일 크게끔. 즉 다시 말하자면 f'x가 2인 상태로 올라가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제일 높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2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 구하는 거야? f2의 최대치수야? 지금 이제 내려가야죠. 여기 있는데 여기 2일 때 뭐가 나오냐 이거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최소값이죠.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x 증가량 1, y 증가량 2 해서 여기가 2가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로 내려오면 제일 높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6이죠. 6. 끝. 자, 다른 거 없어? 너는 끝. 태훈이는? 태훈이 다 못했는데?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야? 몰라서 못한 거야? 아니면 그냥 안 한 거야? 얘기해봐. 몰라. 그럼 질문해 빨리. 몇 번? 괜찮아 지금? 응? 60 이거? 태훈아, 너가 질문을 많이 해줘야 여기 뒤에 빠진 애들 있잖아. 걔들한테 이익이야. 쟤는 안 빠졌었구나. 어쨌든 친구를 생각해서 그치? 많이 물어봐줘. 혼자 잘하면 어떡해. 친구랑 같이 잘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도 몰라 지금. 나연이 어떻게 하지? 쟤를 어떻게 메꿔줘야 되는지 내가. 자, 봐봐요. 일단 나연이를 위해서 조금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면 지금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가 변하고 그 다음에 0,3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동시에 접하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얘가요, 뭐 나는 모르겠지만 3, 5, 루트 5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3이고 루트 5니까 지금 사실 이거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보다 사실은 좀 넓적한데 내가 루트 5를 조금 작게 그렸어. 됐지?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실상 y축 대칭이어야 해요. 그죠?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요것만 구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여기 좀 따로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접하는 지점에서 이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은 2차 함수하고 접하면서 원하고도 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2차 함수의 접선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접선 t 값을 잡아야 되는데 접하는 지점이니까 접하는 지점을 잡으라고 무조건. 그러면 이 t라는 지점에서 ft, 즉 다시 말하자면 2분의 1 t제곱이라는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t 값을 넣어줬을 때 도함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도함수랑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도함수? 자 도함수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y는 2분의 1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라 라는 뜻은 y를 미분하라는 얘기고 미분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애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얘랑 곱하기가 되고 여기에서 차수를 하나 줄이죠. 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t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잡고 한 점 잡고 t, 2분의 1 t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t면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t겠지. 왜? 2차 함수는 대칭이고 원도 y축 대칭이니까. 맞지? 이해갔지?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t 값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에서 접선이 있어. 그거는 이 원하고도 접해.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중심이죠. 접하는 지점에 중심을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라고 하니까 0,3하고 t, 2분의 1 t제곱의 기울기죠? t 빼기 0, t 빼기 0 2분의 1 t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이 직선, 파란색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t를 살포시 곱했더니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치워지면서 넘어가면서 2분의 1 t제곱이 2가 되니까 t제곱이 4가 될 거고 t 값이 나오죠. 2죠 2. 아 여기는 2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뿔만 2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맞죠? 마이너스 4. 나 너무 열심히 수업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내가 이걸 찍어놨잖아. 올렸잖아. 고 이해가 이걸 보더니 선생님 왜 우리 수업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나요? 라고 하면 민원을 제시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너네들은 좀 더 열심히 해주니까 응? 이게 또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과제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빠졌군요 지금. 이럴 때 한번 욕해줘야 돼. 민준이 바보 뭐 이런 거잖아. 주아 바보 이런 거. 와가지고 얘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안 본 거야. 내가 현재 얘기한 거 들었어? 네 얘기한 거? 되게 안 하셨잖아요. 안 했어. 그렇지. 자, 나를 들었어? 네 얘기는 했어. 네. 봐봐 안 봤잖아. 그지? 열심히 들어야지 말이야. 자,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너 잘 모르네. 빨리빨리 해. 괜찮아. 64번. 어? 64번. 64번? 혼자 풀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럴 거면은 뭐 선생님 얘기 그냥 많이 들어주고 복습해. 태연아. 어? 그치? 자,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A, B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하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B 값은 여기가 A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B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뭐 C를 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럼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은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노래 정리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P가 3이죠. 3. 맞아요? 알겠죠?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A와 C를 잡은 직선의 기울기 이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럼 요 기울기랑 같은 데를 그림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여기도 있나? 셋 이런 식으로. 넷 이렇게. 그죠? 4개 있는 거. 그치? 설마 이거 못 찾은 거 아니야? 왜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식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는 문제예요. 됐죠? 자, 다른 것도 있어요? 괜찮아?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래프의 개형 할 건데 내가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라든지 이제 수능 문제를 풀면 여기 파트에서 필러 문제가 나와요. 계속 필러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 물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 다항 함수가 아닌 필러 문제가 요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일단 천천히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 나이도 새로 왔으니까 다시 왔잖아. 돌아왔잖아. 앞에 거를 조금만 정리하고 갑시다.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안 그럼 얘 이거 이제 3시간 동안 멍만 때리다가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을 지금 구하는 걸 했잖아요. 계속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구했죠? 어떤 fx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을 잡고, 그죠? 여기 a점 잡고 여기 x점 잡고 두 점을 잡은 다음에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구했어요. 평균 변화율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요 두 개의 점을 잡은 직선의 기울기 x 빼기 a에 fx 빼기 fa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서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리미트 값을 배웠기 때문에 이 x라는 점을 a의 바로 옆쪽으로 한번 보내본 거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기 지점에서 두 개의 점을 잡은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x가 a에 매우 가깝게 가니까 a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f'a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f'a라고 하는 거는 3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 값을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어디에서 문제에서 f'3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f'3, 그러니까 x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f'3을 구하면 된다고. a 값에 3을 살포시 넣어주고 0분의 0꼴을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죠. f'3이 a 대신에 3을 넣어주면. 그리고 얘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로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a 자리에 2를 넣어줘서 f'2를 구하면 그게 미분 계수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개는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좀 다르게 했어. 그 다음에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도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f'x 자체가 요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이거 있지만 어려웠어 미분계수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값을 일반화했잖아. 그게 뭐냐면 도함수죠. 이 똑같이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a에서의 순간 변화율도 구하고 b에서의 순간 변화율도 구하고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점을 미지수 x라고 잡고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버린 다음에 x의 값에 a를 넣어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변수를 여기를 x로 봤으니까 여기를 또 x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차이 요만큼의 차이를 h로 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x 플러스 h라고 놓고 저거와 똑같은 식을 만들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x 플러스 h가 x로 가면 h가 0으로 가죠. 그러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적는데 맞죠? 요 값이 x에서의 순간 변화예요. f'x가 된다. 맞죠? 그래서 이 f'x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fx의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도함수야. f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어퍼치나 매치나 어차피 극한값 계산해서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왜? 미리 계산하는 거를 누가 다 증명을 해놨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돼? 외우기만 하면 되죠. 땡큐. 그치? 너무 고맙지 않니? 그래서 외우는 걸 알려줬잖아? 몇 가지를 알려줬지. 첫 번째, fx 함수가 y는 x의 n제곱 이렇게 있어. 얘를 도함수를 구해. y'이죠. f'x랑 똑같은 기호라고 했어. fx는 x의 n제곱 똑같죠? 어떻게 한다고? n이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를 빼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x제곱을 미분했더니 2x가 나왔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나온다고 배웠어.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fx하고 gx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애를 미분하면 각각을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었지 않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상성 지워. 끝! 그치?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고 했지. 지금 너네들 정도면 해야 돼. 자, 지워. 그 다음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애는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는 곱해라. 자, 왜 그런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여기다가 집어쳐 넣으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증명을 해줬죠. 나머지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2학년 때. 그때는 더 안 할 걸 근데 하기 싫어서. 하여튼 지금은 굳이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계산했더니 나왔다. 순간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외운다.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미분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면 높이탈 정리했을 때 매우 도움이 되니까 얘 정도는 알아달라. 미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데 G'X가 붙는다. 요거 속미분 붙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선생님이 긴급 처방을 했어. 그지? 그럼 앞에 거를 안 들어야 되나? 들어야지. 너 이대로 안 돼. 꼼꼼히 계획을 잡고 하나씩 들어. 넌 분명히 주말에 듣고 온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도 안 듣고 왔잖아. 그지? 하나는 들었어? 연속만 들었어? 앞에 처음 처음 처음부터 다 까먹어서? 근데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거를 계속 쓰고요. 썼던 걸 또 쓰고요. 쓴 걸 또 써요. 이게 밀려서 들으면은 뭐지? 이러는데 앞에 걸 조금만 이해를 하면 쓴 놈을 또 쓰니까 앞에 게 강해져요. 그죠? 단원의 특성이에요. 여기는 앞에 게 무너지면 안 돼. 근데 극한과 연속성하고 미분하고 조금 달라져. 그래서 정 안 되면 미분계에서 도함수를 드러나야 요 뒤에 쪽이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미분계에서 도함수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를 좀 드러나야 돼요. 정 안 되면 문제풀이 같은 건 넘기고 선생님 개념 설명하는 내용만 쭉쭉쭉 들으면 아마 한두 시간 안에 다 들을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가면 이해가 가니까 문제 푸는 건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그리고 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주면 너네가 여름방학이 지난 다음에 수투를 볼 일은 없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좀 몇 문제 남겨놨다가 한 8월 계약하면 좀 풀어보려고요. 지랄이에요 지랄. 그때 되면 할 거 되게 많아요 또. 계약하잖아. 지금 못하면 못한 거야. 지금 뭐 연금 뭐 뒤에 최고난이도 안 풀었어. 끝난 거야. 그 교재 그거는 이미 끝난 거라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진도가 나가고 니네 뭐 문제 풀고 하는 시간이 없잖니. 그죠? 지금 할 때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열심히 따라와야 돼요. 혜윤이도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야 돼. 응? 알겠지? 물어봐야지 듣고 가야지. 내가 나중에 혼자서 풀어볼 거야. 고민하고. 안 풀어요. 너 수원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얼마나 많아. 니네가 제일 바빠. 물론 안 바쁜 애도 있어요. 안 하면 안 바빠요. 이제 안 하면 안 바쁜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적어준 내용은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수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연산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와야 되고 미분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도함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도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기존에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으면 요 두 개의 점을 잡잖아요. x1하고 그럼 x2를 이렇게 보고서 얘가 증가하는지를 판단을 할 때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 fx 함수에다가 넣어준 함수값이 작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럼 반대로 그래프가 여기가 x2, x3, 여기 x4 이렇게 잡을까요? 그죠? x3가 x4가 이렇게 했더니 함수값이 뒤집어질 때 이렇게 뒤집어질 때 얘를 감소한다고 배웠어요. 감소. 맞죠?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요걸로는 조금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당장 얘만 봐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증가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증가하는 구간도 있지만 감소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럼 얘를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얘를 이렇게 딱 쪼개놓고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다 따져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라는 얘기를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먼저 증가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증가 상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한 지점을 딱 짓는데 여기 A라는 지점에서 그죠? 도함수를 구해서 A를 딱 집어 넣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F'A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A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이때 우리는 얘가 fx 그래프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 상태.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치? 실제로 눈깔로 봐도 올라가고 있잖아. 자, 너네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는 x값이 이렇게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로 보여야 돼. 알겠지? x값이 이렇게 가니까 내려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보이면 안 돼. 항상 진행 방향이 눈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야 증가 감소가 보여. 알겠지? 반대로 읽지 마. 일본 사람이야? 아니잖아. 내가 일본 사람 얘기하니까 내가 막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한번 고위 얘가 한 명이 왜 그러 선생님 저는 후배들한테 나름 동경의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동경? 도쿄? 이렇게 했더니 몰라요? 도쿄? 동경 몰라요? 아 여기도 모르는구나. 동경이 도쿄잖아요. 알지? 몰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지. 자, 어떻게 그걸 모르지? 근데 요즘 안 쓰는구나. 동경이라는 표현 안 써요? 동경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도쿄라고 써요?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쿄라고 하잖아요. 도쿄가 동경이잖아요. 진짜요? 너 설마 동경의 우리가 이제 동경한다는 그 동경이 아니라 일본의 수도 도쿄, 네. 일본의 수도 도쿄를 한자로 읽으면 동경이라고 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동경이라고 해요. 도쿄를. 동경. 그리고 그럼 베이징 알죠? 베이징은 북경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똑같이 읽으면 북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징은 북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프랑스의 블란스라고 하는 거 알아요? 블란스? 알아요. 알아? 그건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 블란스라고 하는지 알아? 그건 좀 몰라요. 프랑스를 중국어로 하면 파워라고 하거든. 그거를 걔네가 그 발음하고 비슷하게끔 걔네가 한자를 써요. 근데 그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블란스가 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만. 갑자기 동경 얘기가 왜 얘기했지? 하여튼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B라는 지점 보이시죠? 그죠?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해 보세요. B에서 이 그래프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내려가고 있죠. 현재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도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해서 B값을 딱 넣어주면 0보다 작죠. 왜 0보다 작지? F'B가 왜 0보다 작아? 네가 계산해봤어? 어떻게 알아? 감소해서. 감소해서 개똥 같은 들어간다니. 자,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R을 내려보고 있잖아요. F'B 값이 의미하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X는 B에서 우리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소 상태. 형제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알겠죠? 그죠? 그러면 돌아와서 그럼 증가와 감소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를 어떻게 하냐?
어떤 그래프를 구간을 주겠죠. 구간. 그 구간을 줬는데 그 구간을 준 함수에서 도함수 f'(x) 값이 0보다 커. 즉 여기 구간 안에 있는 값을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0보다 커. 그럼 이때 우리는 얘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f'(x가 0보다 작아. 그럼 뭐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죠. 맞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구간 안에 어떤 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다 잡아봐도 0보다 크다고. 여기 구간 안에 어떤 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도 0보다 작잖아. 그럼 그때 감소한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가 나오는데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한다면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한다면 그 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모든 실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 열린 구간. 이때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등호거든요. 등호. 같다거든요. 왜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f'x는 순간 변화율이고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순간에 찍었어. 근데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하는 건 있어? 이 증가함수 맞죠?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을 찍고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처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해서 0인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죠? 그죠? 감소하면 똑같겠지?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 함수지롱 하면 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크거나 같다의 특징, 크거나 and 같다야, 크거나 or 같다야. and 미친. 너 한번 얘기해봐. 어떤 숫자가 크면서 같아? 얘기해봐.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면서 같아? 얘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보라니까.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런 숫자가 어딨어. and는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면서 같냐고. 그런 거 없어. 커도 되고요, 같아도 되고 이런 뜻이잖아. 왜 그래 진짜 촌스럽게. 얘는 지금 수투할 때가 아니네. 이게 지금 고등수업 화를 다시 해야지. 맞지?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다? 자, 이렇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f'x 0이죠? 그래도 얘는 f'x를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는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여기 포함하는 거죠. 얘도 증가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증가 함수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등호를 빼야 되고, 증가 함수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등호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명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이면 요거이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충분 조건이지. 이렇게 간다. 뒤집어지면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명제를 배웠으니까. 자,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 2번, 3번 내용을 먼저
풀고 와 볼까요? 아니요, 안 풀려요. 왜요? 먼저 설명을 다 할래요. 설명을 다 할게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극대급수까지 설명을 하고 좀 해줄 얘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그걸로만 풀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여기는 좀 푸는 방법을 지금 설명한 대로 풀면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진도를 확 나가기는 힘들다, 그치? 나가서 그런 거 없어. 배려? 지네가 빠진 거잖아. 자, 일단 뒤에 쪽에 보면 극대극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알겠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지점에서는 도함수가 존재하죠. 미분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점은 첨점이라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여기 지점도 첨점이라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만 볼게요. 너네들 수준에서는. 자, 어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알겠지? 니네 성적이 올라가다 내려가요. 미안해.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중요하잖아. 그치? 물건을 구입해요. 금액이 올라가요. 갑자기 내려가. 이때 사야지 막. 그치? 그냥 올라갔는데. 이때 사야지. 사면 안 되지 이때. 하여튼.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그래프의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니네가 2차 함수에서도 뭘 보냐면 추세를 보죠. 최소값을 맨날 구하잖아. 최대값을 맨날 구하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선상에서 봤을 때 어떤 올라가는 지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지점이 있고 내려가는 지점이 있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올라가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지점에서 f'x 값은 0보다 커요. 그리고 내려가는 지점 보이시죠? 내려가는 지점에서의 f'x 값은 0보다 작아요. 올라가는 지점에서 0보다 커요. 어이씨. 그죠? 0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그래. 커요. 0보다 작아. 지겨워. 그지? 0보다 커요.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을, 요 점을 극점이라고 불러요. 일단 극점, 점의 이름 점, 그지? 극점. 알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얘를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는 요 점, 요것도 극점이에요. 그래서 극점을 구하시오. 요 두 개, 그치? 이렇게 구하고 요 점은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극소점. 됐죠? 점의 이름이. 요 점의 이름이. 자, 봐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요 점은 뭘까요? 극대일까요? 극대가 아닐까요? 극대가 맞아요. 요것도 극대예요. 알겠죠? 여기도 극소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냐면 극대 극소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고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예요. 요거는 미분하고는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극소라고 불러요. 점의 이름은. 됐어요? 그러면 이 x가 A라는 지점에서 얘는 극대점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무슨 값은 넣어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F3을 구하라는 얘기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높은 지점에 Y값을 읽으라는 것처럼 그때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A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A를 넣어준 함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을 그때값이라고 불러요. 그때가 되는 X값은요 A죠. 그때값은요 FA예요. 이 점의 이름은 그때점이에요. 얘랑 얘랑 합쳐서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B라고 보면 극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FB를 구하면 돼요. 이해 갑니까? 요 점을 C라고 하면 그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FC를 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하고 됐지? 귀찮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때 극소인 점에서는 꼭 미분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높아 보여. 그치? 최대값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때는 유일합니까? 유일하지 않아요. 두 개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함수 안에서 극소는 유일합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럼 그때값은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닐까? 그래프를 조금만 더 그려보면 압니다. 이런 그래프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극소는 최대 치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값이 꼭 극소값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극소는 다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단지 그거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첨점 같은 경우도 극대 극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미분이 가능한 이 부드러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이 부드러운 그래프는 극대점하고 극소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f'x가 함수예요.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아지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보다 큰 값에서 0보다 작은 값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느 지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0이라는 값을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죠. 선생님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점프? 이건 불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면 불연속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미분한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f'x 값이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 이해가죠? 따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극대점에서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극대점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0을 찍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에서 미분에서 극대점에서는 0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얘기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극대 극소에서는 가 되는 지점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나와요. 알겠죠? 맞죠? f'x 접선의 기울기를 딱 보세요. 0이죠? 접선의 기울기를 딱 보세요. 0이죠? 접선의 기울기를 딱 보세요. 아니네?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불안을 친다? 요거를 싹 빼! 함수 fx에서 극대 극소에 있으면 f'x는 0이야. 맞아, 틀려. 틀렸지. 요 말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잘 봐봐, 그치? 그렇잖아. 됐어? 된 거야? 그리고 얘가 참이야.
이게 명제거든? 극대 극소에서는 이면 f'(x는 0이야. 이건 참이죠? 얘의 대우에 해당하는 f'x가 0이 아니면 극대 극소가 아니다도 참이죠. 물론 미분이 가능한 함수 안에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니까.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f'x가 0이면 극대 극소이다. 극대 또는 극소인 점이다. 라는 거 틀렸어요. 어떤 명제가 항상 필요 충분 조건 아니잖아. 명제 여기 참은 아니라니? 왜 아니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해 줬었는데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 점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이런 지점은 극대도 극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극대 극소를 찾으라고 하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요. 원래 그렇게 찾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극대 극소에서는 그럼 f'x는 무조건 0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미분이 가능해야만 되는 건데. 알겠죠? 그리고 f'x가 0인 점을 자꾸 찾으니까 f'x가 0이 되면 극대 극소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딱 요것만 봐야 되고. 그럼 극대 극소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f'x가 0이 되면서 동시에 좌우에서 f'x의 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f'x가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든가, f'x가 0보다 작다가 0보다 크든가. 알겠어요? 그렇게 극대극소를 찾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증감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증감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얘네가 미분을 계속 연달아서 배우는 이유는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어느 지점에서 제일 높은 지점을 찍고 어느 지점에서 제일 낮은 지점을 찍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일단은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fx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원래 알고 있는 거? 저 그릴 수 있는데 나도 알아. 자, 그럼 요거의 증감표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 x값에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위에 게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f'x가 0이 되는 지점은 1이잖아요? 1. 그래서 점점점 1 점점점 이렇게 가요. 그래놓고 f'x가 1을 넣으면 0이니까 0을 이렇게 적어. 이렇게 됐지? 맞지? 그리고 나서 1의 좌우에 있는 값을 넣어본단 말이야. 좌우에 있는 값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봤다? 그랬더니 음수가 나오네? 이렇게 1보다 큰 값을 넣어봤다? 양수가 나오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1보다 작은 지점에서 f'x가 항상 0보다 작으니까 fx의 그래프는 감소하겠지?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리고 1보다 큰 지점에서 f'x가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 극소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네. x축, y축 그려놓고 1이라는 지점을 잡는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딱 적어보니까 5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1보다 작은 지점에서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1보다 큰 지점에서 증가하니까 증가하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딱 적어놓은 요 표를 증감표라고 하고요. 요거는 어디서쯤 중요하냐면 미적분할 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선생님 수투할 때는요? 안 그려요. 왜 안 그리죠? 너무 쉬워서. 굳이 안 그려도 알아요. 예시를 들어줄까요? 너네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증감표 그려? 안 그리잖아. 똑같아요. 수투도 함수가 뻔해서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말이야 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이게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x축이죠? 요 1을 넣어주면 f'1이 0인 건 알겠어요? 그럼 x축을 다른 말로 하면 f'x가 0이 되는 점이죠?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y값이니까 y값은 위아래로 커지죠? 이쪽은 커지고 이때는 작아지죠? 여기가 f'x가 0보다 큰 지점이죠? 영역이 이만큼이 아래쪽 영역은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죠? f'x가 0보다 큰 영역 여기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죠. f'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여기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여기 지점을 x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쭉 잘라서 빨간색 있는 데에서는 내려주고 파란색 있는 데서 올려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극값이 되면 1이지.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지? 1을 넣어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외워서 푸는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외워서 푼단 말이에요. 그죠? 됐죠?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외웠나요? 지금 처음 배우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나요? 모르죠? 그 그래프를 외우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자, 직선을 외웠다, 2차 함수를 외웠다, 3차, 4차를 외운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4차 그래프의 개형이 안 복잡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더럽게 복잡해. 때에 따라 다 달라.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진감표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선생님이 3차차 그래프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얘기하자마자 다 자네. 자고 싶었구나.